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노동절 연휴라서 휴장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죠. 다우존스가 1.4% 상승했고 S&P 500도 2.5%, 나스닥은 3.25% 상승했습니다. 소형주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6%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5달러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는데 3.8%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 예상치가 3.5%였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좋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은 노동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그대로 금리를 유지시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CME 그룹의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3%에 이르는 9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그대로 멈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려왔던 소식이 뭐냐면은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내셔와이드 쪽에서 14년 만에 주택 가격이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5.3% 정도 하락을 한 건데 2009년도 7월 달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주택가격 지표들 뭐 케이스 실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업률이 3.8%로 갑자기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되면은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나의 특징인데 연말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슬슬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는 9월 19일과 20일 날 FOMC 회의가 가장 큰 이벤트로 지금 남아있죠. 근데 9월 13일 날 CPI가 나오고요. 14일 날 PPI 데이터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소폭 상승할 전망이에요. 근데 요게 기대치를 넘어갔을 때는 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C3AI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문제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도큐사인이라든가 금요일 날 크로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9월 달에 11일 날 오라클이 있고 14일 날 어도비, 20일 날 페덱스, 26일 날 코스트코,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28일 날 나이키와 29일 날 카니발까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이제 소비 관련주들도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 발표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 딱 2주 뒤에 있을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기업들의 실적 일정들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베트남의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 이거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너무 이제 뻥튀기가 심하게 됐다라는 게 나타나죠. 민주식으로 새롭게 등재가 되면서 상장하자마자 등재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60%나 손실이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28달러 선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기대치를 살짝 넘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지침이 이제 한 4% 정도로 약해질 수 있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대치도 가이던스도 모두 통과하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도 또한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였고 지금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암홀딩스라는 회사가 IPO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열심히 사고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암홀딩스라는 회사는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한 회사예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2016년도 그때쯤 한번 이걸 공개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쪽 잘 안 됐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난해에 또 해볼까 하다가 엔비디아 쪽 인수활동도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인공지능 테마가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주당 한 47달러에서 51달러 요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13일 정도에 이제 정확하게 상장 공모가가 책정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블룸버그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O 주식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테마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나올 게 IPO 쪽에서 살아나게 되면은 유동성이 생기고 그 유동성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 암홀딩스에 대한 그 어떤 IPO 시장이 어떻게 시장을 끌어모으는지, 과거에 시장 안 좋을 때 리프트가 엄청나게 시장에 어떤 흥분을 유도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CNBC에서 하루 종일 리프트 얘기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프트가 크게 시장 조성을 해줬는데, 과연 암홀딩스가 이번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8월 달에 꽤 84,000대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이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9% 이상 상승했다 얘기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BYD 쪽에서 더 많이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57%나 증가를 했고, 이미 2022년도에 BYD한테 이제 선두 자리를 빼앗겼죠. 판매가 이제 BYD 격차가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모델 3 신제품 출시했는데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이 남는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버렸고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역시 가격을 낮춰주는 이런 상황. 결국은 가격을 낮추는 게 테슬라가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약간 변화되면서 마이너스 5%나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가격이나 전쟁이 생길 거라 합니다. 마이너스 20%까지 급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들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추천 대신 9월 전략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9월은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8월 시장 잠깐 쉬어가자 그랬는데 8월 달에 어쨌든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쪽으로 기관들이 대부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시장 특징을 보면은 FOMC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연말 금리 추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제가 불안하더라도 유동성이 회복되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유지되고는 있는데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암홀딩스의 IPO 성공 여부가 시장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게 실패하게 되면 또 조금 불안한 모습이 생기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10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한 번 더 있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로 쭉 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9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9월 달 눈치 보면서 버티기 때문에 9월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이키라든가 코스트코, 아마존닷컴, 홈디포, 메이시스, CVS 이렇게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추정치가 나올 것인가를 9월 달에 잘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게임이나 컴퓨터, 반도체 살아나고 중국의 기업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까지 $100 넘어가는 모습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좋게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 지금 회전되고 있는데 디커플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리화나하고 인공지능 9월 달에도 계속 테마주로 끌고 갈 텐데, 지금 엔비디아랑 비교 차트를 보면은 등락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올라온다는 거, 물렸다고 해서 자꾸 손절매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할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 조절 잘하시고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기다려보는 전략을 쓰시는 게 테마주 쪽에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을 보면은 지금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팔자라는 게 지금 미국 기관들의 90% 이상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MD 주도주들입니다. 바로 시장 주도주들. 이 주식들에 대해서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8월 달에 저점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서 직전 고점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 보자. 이게 바로 시장의 전략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실패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손절매하고 이러다 보면은 손실만 누적되기 때문에 손절매는 직전 저점에다 넉넉히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중은 50%까지만 딱 잡고 들어가시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다라면은 더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어떤 시장의 주도주가 인공지능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업률 급증이라든가 부동산 불안, 그리고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뭐 불안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손실 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9월달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시적인 조정 구간 매수 기회로 잡고 주도주 중심으로 진입을 하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